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의 설립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나라인데 노동조합법상으로 제공되는 수많은 행정 편의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편의조항들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설립 신고를 100% 내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걸 또 심사를 해서 요거 반려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반려하기도 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 행정관청이 너무 지나치게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자, 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너무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게 되면 어용노조를 그냥 이제 놓치는 거 아닙니까? 즉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어떤 민주성을 단결력을 이제 침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행정관청이 설립심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제출된 규약이나 혹은 설립신고서만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위에 실제로 그러한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가 있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다퉈진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이 사안들이. 자, 한번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노조 사건이라서 일반 노조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법리는 같을 테니까 그 내용은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었고요. 구전공노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복수 노조를 허용했기 때문에 법원 공무원 노조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그런 노조인 거죠. 그리고 민공노라고 해서 민주 공무원 노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개 노조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게 돼요. 규약이 필요하겠죠? 규약을 보니까 자, 이 조직 대상에는 해직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도 동일하게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행정관청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려처분이 떨어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규약에 해직 공무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더니 이 노동부에서 행정안청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설립신고서를 반려를 했습니다. 아니 왜 반려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규약에는 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동부 쪽에서는 아니 해직 공무원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게 실질심사란 겁니다. 해직 공무원이 거기에 지금 조합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이 사실상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설립신고서를 반려를 했어요. 자, 여기서 나왔던 문제가 아니 이거 노동부 장관이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노조를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 자유인 건데 이건 노동조합 자유 설립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거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 이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할 때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가장 쟁점이 된 거죠. 어떻게 봤을까요? 자, 우리 법원의 입장은 왜 설립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 조항은 상당히 논쟁이 많은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비판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판례의 태도만 보겠습니다. 왜 설립신고를 하도록 했냐면 기본 취지가 노조,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속에 사용자가 들어가 있는 노조가 없는 것인지 혹은 이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가 없는 것인지 이걸 봄으로써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하겠다 이게 취지인 거니까 요거는 실질심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규약과 설립신고서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 이걸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지를 자, 이거는 실질심사를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각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시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관청에게 아주 넓은 심사권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행정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노조의 자유 설립주의를 막을 수도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것 때문에
자, 우리 또 판례의 입장은 실질심사가 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우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심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행정관청이 허가해주면 되는 것이고 허가 안 해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심사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그 당시에 2조 4호 항목에 해당하는 그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너무 지나치게 해박하게 되면 허가지로 변질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건데 보니까 예전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분명히 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해직자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알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연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이 진짜로 그러한지를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례를 제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관청의 심사권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는 자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때는 노조가 아닌 겁니다. 물론 이 공무원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중노위까지는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아닌 자가 가입하게 되면 이건 노조 설립을 반려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자, 그런 맥락도 이해하시고서 판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케이스에서는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 규약과 설립신고서만을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설립신고서와 규약이 기재가 되는 내용들을 실질심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한 판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